저희 5번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화면 함께 하시죠. TV를 보고 있는 상철 씨 부부. 그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는데요. 여보세요? 엄마! 아니 서울에 있는 집을 우리한테? 아니 그럼 우리 고맙지. 알았어? 왜? 어머님은 뭘 하셔? 아니 엄마하고 아빠가 이번에 은퇴하고 저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그 서울에 있는 집 있잖아. 그거 우리한테 주신다네. 진짜?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아니 근데 그거 증여세가 어떻게 내려나? 증여세?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물려주신다는 말에 기뻤지만 세금 걱정이 되는 상철 씨. 검색해보니까 증여세를 적게 내려면 부담보 증여를 받으래. 부담 보증이야? 그럼 그걸로 하자. 잠깐만. 근데 저 부모님 고향집에 재작년에 할아버지한테 집까지 받으셔가지고 3주택자인데 그거 상관없으려나? 맞다. 그럼 그건 어떡하지? 다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받는 부동산. 세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과연 현명한 증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게 이제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모님 3주택자인 부모님께서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를 해주시는데 이 집이 이제 전세금이 3억 원인데 맞아요. 3억 원의 전세금을 안고 증여를 받으면 혹시 증여세가 좀 적어지는 건지 궁금하다.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뭐 부담부 증여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좀 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파트를 증여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실 이 집의 가격이 전체 7억인데요. 이 7억에 3억 원이라는 임차인이 부모님이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아두셨을 거고요. 네. 이 돈은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은 내줘야 될 돈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형성한 돈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7억 원에 구성하는 그 보증금 4억 원을 이것도 가져갔다가 자녀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가면 그때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순수 증여가 되는 거고요. 네. 전체 7억 원 중에서 이 3억 원 전세금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내가 쓸게. 대신에 이 3억 원의 보증금에 그 갚는 의무는 자녀가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전체 7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빠진 4억 원에 대한 증여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부담부 증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를 세금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담부 증여는 증여액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네네. 증여세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증여세를 적게 내니까 아주 유리한 거네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을 하나 받았는데 증여세가 줄어드니까 효과가 좋지요. 근데 실제 이 3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채무 인수 부분이 현행 세법상으로는 부모님이 7억 집 중에 3억 원을 자식한테 판 걸로 봅니다. 양도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통상 이제 집이 한 채 있으신 부모님이 부담부 증여로 재산을 넘겨주시면 그 채무 부분이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주택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정말 최소화되시는데 네. 우리 사례처럼 3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의 일반 누진세율 6에서 42%의 20%가 가산된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도리어 순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어떤 게 더 절세가 되는지를 꼭 비교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이제 성급합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저 집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걸까요? 7억짜리에 3억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4억 정도면은 예.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1억까지는 10%, 그다음에 초과 3억 5천만 원 공제 받으시면 예. 그걸 차감하면은 대략 3억 5천 정도가 세금이 되시고요.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가 나오시는데 네. 실제로 이게 1주택자 같으시면은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제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3억 원이 양도 차익이 최소한 뭐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 놓으신 거라서 양도 차익이 뭐 2배에서 뭐 10배 이상 벌어졌다라고 네. 하면 양도 차익이 3억 원에 1억 5천. 이러면 또 35% 세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은 도리어 더 부담부 증여가 세금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또 고려할 게 있다고요, 변호사님. 네.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네.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안고 내가 증여를 받는다라는 건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저담보증금 안고 이거 내줄게라고 계약한 거는 당사자들끼리 문제이고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차인,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되고 난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자식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 간에 안고 너한테 줄게라는 그 계약만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나중에 내어줄 의무가 자식한테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식이 그 부동산을 받으시는 분이 세입자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절세의 목적으로 그렇죠. 부동산을 타인에게 거짓으로 양도를 한 경우에는 예. 명의를 이전해 놓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 그렇군요. 잘 고려하시고 좀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020 상속각 증여의 법칙 마지막 내용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요. 아니, 상속세를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고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보 왔어? 어. 근데 뭔 우편물이 그렇게 많아? 그러게. 잠깐만. 국세청에서도 뭐 왔는데? 우리 세금 낼 거 다 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주택 상속을 받은 민수 씨. 상속세는 빠짐없이 냈는데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증여세가 3천만 원? 뭐? 야, 줘봐. 증여세가 3천? 웬일이야? 잠깐만. 상속세를 다 냈는데도 증여세 청구를 받은 민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수 씨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묘수를 하나 생각했는데요. 바로 매달 조금씩 민수 씨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이거 웬 돈이야? 그거 나 죽으면 어차피 네가 받을 돈인데 상속세다 뭐다 아깝잖아. 이렇게 현금으로 주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줄게. 알았지? 그래. 알았어. 상속세만 내면 될 줄 알았던 민수 씨, 증여세 폭탄까지 맞게 됐는데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증여 방법은 뭘까요? 참 나라의 세법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조금씩 받았다고 해도 결국은 받은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건데. 그죠,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상속은 이제 민법이 있는데 세무 관련세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지금 사례를 보면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다 냈는데 기존의 현금으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네. 거는 아까 200씩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는 증여 신고를 해서 예.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돼서는 10년 범위 내에서 국세청에 조사해서 그 예. 사실이 확인이 되면 증여세 고지서를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존에 상속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대한 증여 가액을 기존에 상속받은 재산에 합쳐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또 일정한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예. 기존에 받았던 납부 고지서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예. 다시 산정된 추가 상속세에서 그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는 시각과 부모 자식 간에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예. 엄밀히 보면 이게 증여는 맞는데 또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할 분이 또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도 그러다 보면 뭐 생활비를 보태줄 그래,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아플 때.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여에 해당하나 봐요. 이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비과세 규정에는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 혹은 부모에게 뭐 치료비라든지 생활비, 교육비 이런 목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실제 거기에 사용이 되신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으세요. 근데 그거를 그 목적에 쓰지 않고 뭐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자금이다라고 서명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 구분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현금 증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현금을 증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을 기억하라입니다. 10년. 이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구조가 10년간 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10년 동안 배우자 공제가 6억, 그다음에 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공제를 활용을 해서 목돈을 증여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증여 신고 같은 걸 통해서 증거를 꼭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